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 살기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통해서 비자나 혹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지 요즘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72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고 또 영주권자를 갖고 있는 110만 명의 한국인들도 언제든지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추방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범죄 사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민국이 괜찮다고 편지까지 적어줬지만 요즘에 아이스 요원들의 실적 때문에 예전에 풀어줬던 사람들을 도로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들, 그다음에 간단하게 내가 미국에서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지 않겠어라고 쉽게 안일하게 생각할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많이 조심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권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1830년대 법까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 시절 당시에 반역법이란 것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법을 꺼내 든다 그러면 시민권자도 추방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반미 활동, 이것에 여러분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 컬럼비아 대학원까지 졸업했던 컬럼비아 대학원생 칼릴이 체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하마스는 테러 단체다. 근데 하마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미 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레 체포를 하고 지금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뺏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8개월 된 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가족과 떨어뜨려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본국에서 자기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기 대해서 시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규정한 것은 하마스가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네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것은 곧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미 활동을 한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추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하마스, 그다음에 이슬람의 몇몇 국가들, 그다음에 멕시코의 카르텔 이런 곳들을 지지하는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경우 테러 용의자로 분류돼서 즉각적인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테러리스트 시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다 비디오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예전에 2020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다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다 체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근처에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괜히 거기 있다가 오인을 받아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언론에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인 여학생도 추방을 당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뉴스에는 특정 인물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테러 데모 같은데 시위 같은데 이 근처에도 있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것들 이걸 지금 다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 다 검열하고 심지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까지 오픈해서 쭉 보여달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갖다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미 활동이 있다든가 혹은 이런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추방될 수 있는 거,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또 거기서 또 몇 가지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글이나 비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민권자니까 오히려 유튜브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영주권자인데 저처럼 요즘에 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갔다가 미국 들어오는데 영주권자인데 너 그동안 유튜브 보니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 너 입국 금지야.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선 별 문제가 안 되는 아이씨 진짜 이거 너 이러다 진짜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싸우다가도 너 죽여버린다 이런 소리 나오면 살해 위협이 돼버리죠. 미국은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현장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에 세상이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강한 얘기를 잘못 적으면 이게 기록이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요즘에는 AI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썼던 글을 이 인터넷에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글 중에서 AI로 검색해서 여러분이 합법적인 비자, 학생 비자라든가 주재원 비자라든가 EB5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분들도 당연하고요. 심지어 영주권자도 미국에 들어오다가 입국 거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욕도 못해요. 이제 미국이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중국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욕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것도 여러분은 자제해 주십시오. 시민권자도 사실 이거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저도 뭐 진짜 미국이 미쳐가면 저 같은 시민권자도 한국 추방한다는 소리 나올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추방한다고 그러면 뭐 한국 가서 살면 되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은퇴한 사람이니까 저는 뭐 별 큰 문제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를 막 불지르고 그다음에 뭐 폭파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낙서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12건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간에서 테슬라 자동차 5대를 진열해 놓고 테슬라가 미국을 상징하는 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 자동차한테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는 테러범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테슬라를 갖다가 불태우거나 낙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테러로 간주를 해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행정명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테슬라 자동차한테 어떻게 뭐 자동차 키로 쭉 옆에 긁어서 페인트를 벗겼다든가 아니면 낙서를 했다든가 이 사람들은 테러범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반미 활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부셨다고 반미 활동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2번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영주권자나 혹은 합법적인 뭐 이민자, 불체자 뭐 바로 추방할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도 이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보다 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미 활동에는 여러분이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를 안 했어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추방당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미국 와서 비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국 나갔다 오는 것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주권자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한 6개월 안 한가 182일 정도 한국에 있는 거는 괜찮다라고 그동안은 그렇게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것조차 불안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게 딱 며칠이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국토안보부 있죠. Custom Border Protection.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우리 우행 식구 중에서는 한국에 3개월 갔다 왔는데도 Custom Border Protection이 따로 불러서 방으로 끌고 가서 따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그래서 이게 한국 나갔다 와서 수상적인 게 있으면 여러분을 검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를 다 뒤져볼 것이고요. 여러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다 뒤져볼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반미적인 행동이 나왔다. 혹은 아유 나는 한국이 더 좋아. 아유 그냥 미국은 혹시 모르니까 영주권 받아온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든가. 야,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인데 소셜 네트워크에는 아직 미혼이라고 적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추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갔다 오는 분들은 소셜 네트워크도 되게 지금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비공개로 하고요. 근데 좀 문제가 될 만한 글은 다 삭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 뭐 더 안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한국에 있다 왔다. 그러면 추방될 가능성이 요즘엔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가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는 저희 우행 식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머님이 호전돼 있어서 어머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서 계속 지키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3년이 지나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올 때 이 변호사와 상의를 했더니 3년이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서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는 오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머님이 위독했던 거, 병원에 입원했던 거, 어머님의 장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CBP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인지상정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3년 한국에 있다 왔는데도 문제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면 맥시멈 2년이거든요. 예.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를 말하고 한국에 2년 안으로 있다 왔는데도 사실 이게 완벽하게 안전한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았으니까 나는 미국 들어오는 거 절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CBP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간에 지금 아이스와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실적에 대한 프레셔, 실적에 대한 압박이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자리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사람들 갖다가 자꾸 이렇게 추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노지 때문에 공무원들 엄청나게 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407 제가 이거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죠. I-407 폼에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포기한 이상은 어느 누구도 구제를 못합니다. 어느 변호사가 와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I-407 폼에는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냐? 당신 왜 한국에 이렇게 오래 갔다 왔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위독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생각이 있어요. 전 미국에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미국에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들여보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냐. 지금 이렇게 오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추방당하면 추방당한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는 못 들어와. 추방을 당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I-407 폼에다가 자진적으로 사인을 하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냥 여행 비자로.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갖다가 못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빨리 여기다 사인하고 그냥 우선 니네 나라로 돌아갔다가 여행 비자로 미국에 올래. 그러면 긴박한 상황에서 I-407이 뭔지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분이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는 뉴스가 안 들어왔는데 히스패닉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당했다는 얘기가 꽤 많이 뉴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I-407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같은 거 신청할 때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추방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허위로 했다. 이거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즉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 같은 경우에 이건 진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인데 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뭐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떤 케이스에 휘말릴지도 모르고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자, 범죄에 연루돼서 미국에서 1년 이상 구금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를 취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365일 이상, 이것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365일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영주권자라도 즉각적인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DUI도 많이 걸리면 뭐 날짜가 365일 넘어갈 수도 있고 많이 걸리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라도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364일 미만으로 형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영주권자도 미국에서 불안해서 함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체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주권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허위 사실 제출, 근데 또 범주 사실,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장기 체류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이 위독하셔갖고 한국 갔는데 조금 고비를 넘기셨어요. 근데 또 위독해졌어. 그래서 임종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인데. 그러다가 6개월, 7개월이 됐어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고 미국에서 일고는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억울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반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근처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비디오에 찍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미 시위를 하는 사람으로 같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러 단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추방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밴달리즘을 했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훼손시키는 것 곧 테러범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서 여러분이 테러범으로 몰려서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 예방해야 될 거 범죄 진짜 조심해야죠. 음주운전도 심각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다음에 허위 사실 같은 걸로 제출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 뭐 과거 실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절대 I-407 폼은 미국 재입국할 때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국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제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반미적인 얘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욕, 그다음에 살해 위협은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저놈의 새끼냐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난 미국이 별로야. 난 한국이 더 좋아. 이런 얘기도 절대 안 됩니다. 추방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위화도 테러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한 260만 명 정도가 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미국에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합법적인 비자, 아까 말씀드린 학생 비자, 취업 비자 혹은 뭐 주재원 비자, EB5 이런 것들과 영주권자 총 1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110만 명이 이제 미국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소셜 네트워크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다 삭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학비는 피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임기를 해봤자 4년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또 레임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만 잘 버티시면 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시민권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민권 신청할 때는 절대 거짓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시민권 받았다가도 시민권이 또 취소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에는 꼭 진실만을 적어서 제대로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